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2020년 9월 25일 오전 7시 7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약세장 구간입니다. 조정장 구간이고요. 조정장 내에서 조금씩 반등을 좀 보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급락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일시 반등을 조금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보통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 최근 5일 동안, 아셨죠? 앞으로 일 거, 오늘 거 빼고 해가지고 요걸 보면 됩니다. 주벌리게. 그중에는 이번 주에만 보면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일단 양봉입니다. 양봉이 아셨죠?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이 오늘까지 포함하면 오늘도 제가 봐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빠졌지만 그 최근 동안 5일 우리 오늘 포함해가지고 5일 동안 양봉이 4개 나온 거예요. 4개. 선생님들 무슨 말이냐? 양봉이 나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초보 교육생분들도 계시고 우리 구독자분도 계시겠지만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반발 매수세인지 저가 매수세인지 틀릴 수도 있지만 양봉이 나온다는 의미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하락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좋게 해석해야 돼요. 혹시 차트를 보시더라도 양봉이 자주 나오는 캔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빠지다가도 방어 기제가 작용하네 하셨죠? 너무 많이 빠졌나? 이런 사람들 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스닥을 보더라도 마가인가요? 빵인가요? 네. 아마존, 애플, 테슬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주들 그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을 선도했죠. 그 끝은 그 버블의 끝을 만든 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그렇지만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뭐 그런 그 유명한 구글, 빅테크주가 크지 않습니까? 걔들의 시가총액이 거의 미국 그 나스닥 25%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니스처럼 성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은 조금씩 다른 쪽에서 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때 최근 캔들이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꼭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승 추세 전환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니고 하락 추세 속에서 좀 바닥을 다지려는 노력, 바닥이라고 그냥 조금 그냥 방어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크게 세게 오른 종목은요 절대로 원봉 꼭지점 하나로 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막 쭉 많이 상승하는 나스닥이 엄청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요. 한 방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이런 게 없어요. 꼭 쌍봉이라든가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봉이라든가 요런 봉으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쓰리봉으로 요렇게 죽을 수 있까. 그러니까 11월 그 대선 끝나기 전까지 11월까지는요 막 폭락하지 않아요. 어떤 방어 기제가 작용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뭐 예측한다는 게 지수를 예측한다는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죠.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많이 내려왔고 다시 저는 좀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약간 이 정도 좀 더 올라갈 거 본다. 그러다가 좀 다시 내려온다던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쭉 올라갔다가요. 네, 요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죠. 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 했다가 이랬죠.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빠질 수 있고요. 또 이해되셨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어, 안심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긴장을 하셔야죠. 아셨죠?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 말뜻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단기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이게 맞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오늘도 양봉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예상해 봅니다. 양봉, 반등의 목표치가 어디냐? 여기 20선, 20선. 네, 20선. 20선까지 올라오고 다시 또 떨어진다. 아셨죠? 여기 올라오면은 또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용해서요. 네. 국내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장은 이게 120선이고요. 예, 이게 120선입니다. 예, 이건 120선, 120선. 보시는 바와 같이 양봉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7일 동안 연속 빠졌는데 양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 좋은 거죠. 예. 받아주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유튜버 막 전문가 나와서도 그 유동성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받아줍니까? 유동성이 풍부한데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사냐? 돈이라는 건 눈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 생각보다 빠릅니다. 유동성이 그 유동성 다 어디 갔습니까? 떨어지면 안 사요. 딱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매수 하려는 마음이 싹 닫아버려요. 아침까지만 해도 막 살려고 하다가 막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안 사버려요. 그래서 그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막 유동성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막 사주겠지 누가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쭉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매수자가 실종돼 버려요. 매수자 실종. 그 다음에 예전에는 무시했던 악재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악재들이 막 그때는 악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악재가 있었어요. 악재의 힘이 약했던 거죠. 그러다가 시장이 빠지면 이제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모든 게 다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막 되는 겁니다. 악재가 순식간에 막 이제 이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문제였네. 이것도 문제였네. 아, 이것도 문제였네.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억누릅니다. 매도 심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음봉을 보고 많이 빠졌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매수세가 없어졌구나. 아, 매수세가 없어졌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매수가 없어졌구나. 그렇죠? 더군다나, 악재들도 스물스물 악재들이 막 발현하고요. 대주주, 3억 원 요건, 팬데믹의 새로운 대유행, 미중 무역 전쟁, 신용장고, 요때는 없었나요? 신용장고, 요때도 많았습니다. 신용장고, 요때도. 이때도 8조 5천억 이랬어요. 어? 이때는 지금 신용장고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이때는 신용장고 많다는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때 내리니까 신용장고 너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유튜브 전문가라든가 TV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신용장고도 요때도 많았고요. 요때도 많았습니다. 요때도 8조였고요. 요때도 한 8조 6천억, 8조 7천억이었어요. 그때 요 신용 많다는 얘기도 안 떠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용이 너무 많네요. 더 반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랄 말을 빼겠습니다.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비하는 말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실력을 키우셔야지 전문가들도 다 보질 못해요. 시장을 완벽히 파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그렇죠?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지금은 요때는 그걸 안 보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신용 악재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 매매 나온다. 결국 본인이 실력이 중요합니다. 본인 실력을 키우는 계기를 삼으세요. 종목을 누가 알려주는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본인 실력이 키워져야만 요런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요런 구간에서 전반적으로요. 요런 구간에서 현금을 꽉 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장이 올라가니까 나도 현금 좀 늘려야지 이런 마음을 주식 비중 늘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늘려도 조금만 늘렸어야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4% 빠졌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6에서 10% 빠졌습니다. 6에서 10% 빠졌어요.
주식을 만약 80%막 1억에 8천만 갖고 있으면요. 돈을 하다 보면 어제 기본적으로 1억 이상 투자자들은요. 500에서 10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어제 하루에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날라갔어요. 웬만한 분들이요. 현대차가 4% 빠지고 막 SDI가 5% 빠지고 웬만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7%, 8% 빠졌습니다. 뭐 좀 볼까요? 알테오자 그런 건 볼 것도 없지만 예, 9%, 8% 빠졌습니다. 연속 3일 빠져가지고 연속 4일 빠져가지고요. 20만 원짜리가 16만 원 왔어요, 여러분들. 비중이 문제겠지만 20만 원짜리가 어어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3% 빠지고 그냥 정신없이 빠진 거다. 이때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요때 5일선 20선 데드 크로스 나시면 꼭 명심하세요. 무조건 5일선이 20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은 긴장하시라고. 요때 고수들은 긴장합니다. 이미 요때부터 긴장합니다. 요때부터 긴장합니다. 5일선 이탈하면 원래 초 고수들은요. 요때 긴장해. 요때 5일선 이탈한 순간부터 긴장합니다. 요때 매도를 하고요. 요때 고수들은 요때 매도합니다. 고점에다 잘 보세요. 요때 매도해요. 고수들은 요때 매도해버립니다. 선생님들. 거래량 터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고점에서 장대복이 터졌어. 요때 매도를 한단 말입니다. 선생님. 대부분 요때 매도합니다. 내가 봐선 그래요. 이게 고점에서 장대복 터지면 매도야. 매도 시키 매도 신호 여러분들. 고점에서 장대복은 매도 신호란 말입니다. 선생님들. 이걸 좀 기억하세요. 고점에서 장대복은 더 간다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장대봉 2개 나왔다. 그럼 매도하셔야 돼. 매도. 요것도 매도고 요것도 매도. 요때 매도하셨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고점에서 장대봉이 터졌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을 뺏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요때 매도 못해서 최소한 진짜 최소한 요때도 비중을 줄이셔야 하는 단계고요. 그렇죠? 5일선 이렇게 장대봉으로 5일선 이탈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봉, 특히 이런 봉, 이겠죠? 이렇게 쌍봉되는 봉, 이런 봉일 때는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시초가부터 비중을 줄이셨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요. 20만 원부터는 비중을 줄이셨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소중한 매매 팁입니다. 팁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드 크로스 난 종목을 여기서 무조건 비중을 줄이셔야죠. 여러분의 감정을 싫지 말다라니까요. 데드 크로스 났으면 무조건 비중을 줄이세요. 데드 크로스 났으면 무조건 비중을 줄이십시오. 10% 줄이는 게 아니고 무조건 50%, 60% 줄이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선생님들. 데드 크로스 났을 때 이 영향 여기서만 여기서 줄인 분하고요. 못 줄인 분과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예요. 벌써 20%입니다. 20%. 코스닥이 이번 주에 9% 빠졌습니다. 9% 빠졌어요. 10% 빠진 거죠. 10%.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주식이 많았으면 주식 계좌 많고 20% 빠진 거예요. 그냥. 지금 이번에 주식 갖고 계신 분들 20%다 날라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울하죠. 힘드시다 그러는 거죠. 주식 비중만큼 20%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선방했다 그러면 여러분 종목이 좋은 거고 아니면 종목 선택이 잘하신 거고 아니면 일부 테마주 매매를 하셨다든가 자율주행 테마를 매매하셨다든가 그렇죠? 네, 2000개 말씀드렸잖아요. 2000개 전체 종목 중에 22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50개는 오른다니까요. IMF 때도 그래요, 여러분. IMF 때도. 네.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도 오른 주식은 오릅니다. 예. 시장을 이기는 뭐 재료가 있다든가 호재가 있으면 올라요. 그게 시세 영속성이 있을 수 없을지가 문제겠지만 이번에 9%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계산해 보세요. 계좌 월요일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20%입니다. 20%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10% 빠졌어요. 그럼 최소 여러분들 계좌는 10% 날라간 거예요. 주식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 비중 얘기 빼고만 해서 전체 투자 자금이 1억인데 주식 비중이 2천만 원이고
아니, 주식 비중 2천만 원이고 현금이 80%다. 그런 사람도 제가 봐서는요, 종목 선택을 잘 못하셨으면 2천만 원 중에 2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나 400만 원 날라간 겁니다. 웬만한 종목이셨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1억 중에서 4% 날라간 거죠. 4%요. 4%. 1억이었다니까 2천만 원 주식이고 8천만 원 현금이었다 그러면 지금 1억에서 지난주 금요일 1억에서 지금 9,500만 원이 된 겁니다. 500만 원 날라가신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이 안 나가셨으면 여러분 잘하신 거야. 잘하신 거야. 그건 정말 잘하신 거야. 500만 원이 200만 원 날라갔다. 그러면 잘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되셨죠? 현금도 많이 들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계좌가 지금 1억이었는데 주식이 80%고 현금이 20%였어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일지. 손실 1,600만 원.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그러니까 1억에서 1억짜리가 8,500이나 10만 분들은 8,000, 아니면 9,000, 1,0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지수가 10% 빠지면 여러분 계좌는 이거에 2배가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2배. 아니면 최소한 15%에서 20% 빠진다. 네. 웬만한 종목들이 20% 빠졌습니다. 20%. 쭉쭉 빠지죠. 쭉쭉. 그때 이제 주식도 그만큼 빠지죠. 네. 20%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35%가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1억에서 5천만 원 돼서는 50% 빠졌지만 다시 5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벌려면요 100%를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현금 비중의 중요성이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하라는 겁니다. 정고점 부분이라든가 이 정고점 부분에서는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하셨어야 돼요. 저는 지난 기준으로 95% 했습니다. 95%. 95%. 중기 종목도 저는 팔고 사고 했어요. 중기 종목도 팔고 사고 했습니다. 5% 오르면 팔아버렸어요, 그냥. 중기 종목도 했어요. 95% 했습니다. 95%. 손실난 게 없어요, 지금 계좌가.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이런 장에도 계좌가 플러스예요, 운이 좋게도. 저는 이때부터 주식 비중을 현금 비중을 80%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늘려가지고 다시 좀 이때도 80% 했어요. 80%, 80%, 90%만 했습니다. 현금 비중이 80, 90이었어요. 5%만 가지고 좀 늘렸다 그런 한 것뿐입니다. 전혀 지금 뭐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더 빠져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계속 7일 동안 음봉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어느 정도 지금 방어 기자가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저는 여기 전저점이죠. 여기 780 하고 여기 사이에서 방어 기자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2% 빠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하려는 노력이 보일 거다. 수일간. 아셨죠? 목표치는 여기 5일선입니다. 5일선. 이거의 최대 목표치는 5일선. 830은 넘길 수 없다. 아시죠? 830 오시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또 기회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좀 빠질 겁니다. 좀 빠질 겁니다. 미국 장은 버텨도 우리나라 조금 빠질 확률이 높아요. 조금 그렇습니다. 뭐 790이나 뭐 800이나 조금 왔다 갔다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기자가 나올 건데 왜냐하면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빠졌어요. 이러면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옵니다. 요런 반등에서 요런 봉이라고 생각해요. 요런 봉이 구체적으로 딱 뭐 맞출 수는 없죠.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맞출 수 없지만 요런 봉을 예상합니다. 양봉 시작했다가 양봉 좀 시작했다가 아니면 개파락 시작했다가 또 올라오는 봉. 지금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반대 매매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종목으로 틀리겠지만 조금 이제 양봉이 오늘 나올지 하나 정도 양봉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 양봉이 나왔다 해서 하락이 멈춘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 점을 명심해 주세요. 제가 양봉이 나온다 해서 하락이 멈췄다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양봉 가능성이 있다. 네. 아셨죠? 네. 오늘 시초가가 개파락 시작한다 그러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많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일선 넘기는 어렵다. 820정은 820까지 830, 820이죠. 820을 넘기기는 무지 어렵다. 아주 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와서 다른 유튜브 전문가, TV 전문가들이 보수적 매매 뭐 이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쳐버리겠습니다. 걔들이 몰라서 이럴까요? 압니다. 정말 모르고 얘기했다는 건 정말 실력이 없는 거고요. 알고 있어요, 얘네들. 근데 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제도권 있는 애들은 강하게 시장이 나쁜다는 것도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정고점이라는 거 다 저만 눈이 있나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정고점인데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코스닥이 장중에 일주일 사이에 10% 빠지는 장이 어마어마한 폭락장입니다. 폭락장인데 이거를 누구 하나 제도권이라든가 저기 유튜브 뭐 정보 막 수많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의아스럽습니다. 이 폭락장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폭락장인데 이런 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장은 안 나옵니다. 이런 장은 안 나옵니다. 네. 근래 들어서 진짜 최대 폭락이에요. 최대 폭락. 선생님, 이게 9% 빠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10% 빠지는 게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네, 반등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여기 20선을 지지하려는, 아셨죠? 네. 코스닥 주봉 20선을 지지하려는 반등이 나오니까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없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만드시고요. 그렇죠? 현금이 많이 갖고 계신 분, 뭐 우리 교육생 중에 몇 분은 현금 100%입니다. 100%. 현금 100%라고 문자 왔어요. 마음이 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현금 100%가 부담이 되시는 거야. 주식이 너무 없으면 불안하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리면 중기 종목은 조금 사보세요. 네, 사십시오. 뭐 많이 사지 마시고, 하셨죠? 네, 조금은 사세요. 한 5%, 뭐 3%. 근데 1000주 살려고 그런다? 막 50 정도 사보세요. 차라리 물리세요. 물려가지고 버티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물을 타세요. 그러시면 좋아. 진짜 반등 장세에 현금 들고 있으면 또 미쳐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막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또 고점이 잡으세요. 또 훈련이 돼야 되니까 현금 100%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사십시오. 내려오면 사세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세요. 조금.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사시라고. 5% 이내? 하셨죠? 아니면 뭐, 종목이 좋다 그러면 10% 이내. 그러니까 1억이다 그러면 내가 돈이 1억이 현금 다 갖고 있다 그러시면 한 500만 원이나 600만 원이나 700만 원 이 정도는 사보세요. 분할해서 사세요. 분할해서. 아셨죠? 네. 아직도 추가 하락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제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5일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5일선이 이제 수평이 누워요. 누입니다. 급락을 하다가 5일선 옆으로 누워요. 요때 사세요. 요때 사시면 돼. 급히 막 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등해도요. 다또 내려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그럼 단봉이 나와요. 단봉이 뭡니까? 숏바디 캔들. 숏바디 캔들. 이렇게 몸통이 작은 봉. 몸통이 작은 봉이 나온다니까요. 몸통이 작은 봉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요런 장대봉에는 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예? 장대봉에 사지 마세요. 장대봉에는. 그리고 오이선이 누워요. 눕습니다. 이렇게 눕습니다. 저쪽 이렇게 눕습니다. 예. 누이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갈 확률이 지금 적어요. 이렇게 쉬었다가 또 빠질 확률이 많아요. 10월달 들어서. 그래서 이게 문제야, 지금 요 단계가 이렇게 여기 됐죠. 이렇게 되다가 또 1, 2주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릴 확률이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만 5% 10% 비중 채보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농하단 말입니다. 이때는 사셔야 된다. 이 정도 내려오면은요, 이때는 사셔야 돼요. 이때는 매수다 매수. 그 대략 선이 제가 봐서 이게 좀 올라오겠죠? 이렇게 저점 예측은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좀 올라올 겁니다. 조금 올라올 거예요. 네, 아셨죠? 20선이 내려오고 이러고 그러면 이제 올라오다 그러면 내려오면은요 한 750이나 740, 740, 750이야. 예, 그 정도면은 또 사셔야 돼요. 근데 주식을 많이 내려온 거예요, 선생님들.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740, 뭐 730 이 정도면은 예, 주식을 좀 사모셔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좀 견디셔야 됩니다. 그때 옆으로 참 횡보할 것 같아요. 수개월 동안. 급히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좀 저점이 나올 때는 조금 주식을 사셔야 된다. 어제까지는 막 하락하다가 왜 그러건데 조금 N자 하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N자 하락을 N자 이렇게 좀 이런 하락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하락을 보고 있으니까 됐죠? 네. 요 하락 구간에서는 사셔야 된다. 저쪽 요 하락 구간에는 네, 이제 사셔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대충선 알려드렸잖아요. 730, 뭐 720, 740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740 사야 됩니다. 720 사야죠, 여러분. 700은요. 아유, 많이 사셔야죠. 많이 사셔야죠. 745는요. 아, 조금 사셔야죠. 네. 사셔야죠. 745도. 왜? 저점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저점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종마다 틀리고 750도 사봐야 됩니다. 사봐야 됩니다. 네, 조금 사봐야 되고 740요. 아, 사야죠. 730요. 아, 사야죠. 720요. 아, 많이 사야죠. 705는요. 아, 더 사셔야죠. 750 올 때 세게 지르지 말란 말입니다. 한 720, 30에서 좀 세게 지를 준비하시고. 아, 또 750까지 내렸다 또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난 720에 살려고 그랬어. 어? 제이쌤, 너 720까지 온다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저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아셨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700, 한 50, 740 정도 왔다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세요. 가지고, 분할 매수 720 왔다.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그래도 현금이 있잖아, 여러분. 현금을 몰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저는 평상시에도 현금을 50%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다 시장이 정말 급락해가지고 700 깨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700 깨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그거 갖고 있는 거 던지지 마세요. 그때는 버티세요. 홀딩하세요. 강력 홀딩하세요. 그때 이제 종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홀딩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연휴지 않습니까? 연휴. 예, 이틀 남았고 지금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25, 26, 27, 28, 29, 30 추석 연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놀러 가지 못하잖아요. 놀러 가시겠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종목을 공부하시고 차트를 공부하시고 한 급락장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0선 유지한 종목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주봉상 5일선, 21선, 61선 이 붙어있는 종목을 사십시오. 아셨죠? 5일선, 21선, 61선이 붙어있으면서 모멘텀 있으면서 거래량 들어온 종목을 사십시오. 시장이 빠진 거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봉상 5일선, 21선, 61선이 붙어있는 종목을 사십시오. 단 5일선이 우상향이 됩니다. 5일선이 우상향해야 돼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사셔야 10월 달에도 덜 빠지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처음엔 반등 나올 때는 낙폭과대저가 오르지만 그 다음 날에는요. 잘 버틴 놈이 강합니다. 자, 이번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번 조정을 위해서 틀림없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틀림없이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이미 주도주의 얼굴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테마. 테마로는 자율주행이 얼굴을 살짝 비춰줘 갔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영속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운수장비,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주가
조종장에서의 그 상승 테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싼 종목, 많이 빠진 종목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조종장성에서 잘 버틴 종목을 사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자율주의 테마를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꼭 제 말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 테마주는 테마주 대접해 주시고, 좋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좀 뭐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면 오늘 좀 이렇게 음봉에 만약 갭으로 시작하면은 일부 종목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미천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돈이 많다고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실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생 분 중에서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투자 규모가 크다고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재적소에 딱 이렇게 보는 게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봐도 음봉 시작하면 개파락 시작하면 1차 매수 조금 매수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종목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오늘도 들어갔는데 물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종목 선정이 잘못된 거죠. 종목 선정이. 지금 일주일 10월 추석 전까지 추석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종목 공부를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종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이주식TV였습니다. 오늘은 크게 개파락 1% 뭐 개파락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790이나 뭐 780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오늘은 하방 경직성이 나온다. 네.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하방 경직성이 나올 것이다. 오늘은 하방 경직성이 나올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네,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그냥.